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대장간입니다. 농업이 중심이었던 시절에는 대장간이 바쁘게 돌아갔죠. 지금은 공장 제품 또 저렴한 중국산에 밀려서 수제 농기구들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충남 논산 연산장터에는 113년째 4대에 걸쳐서 가업을 잇고 있는 대장간이 있습니다. 연산대장간 3대 대장장이 유성배 씨는 지금도 전통 방식을 고수해서 농기구를 만들고 있는데요. 쇠를 두드리고 다듬어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대장장이 유성배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충청남도 논산에서 오셨습니다. 연산대장간의 대장장이 명장 유성배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요즘 사실 어린아이들은 대장간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논산에는 연산대장간이 워낙 유명해서 논산 아이들은 대장간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옛날 부모님 세대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대장간 장터를 많이 갔었잖아요. 예, 예. 요즘은 어머니들이 마트를 가시다 보니까 시골 장터를 잘 안 오세요. 그래서 가끔씩 오시면은 아이들 손잡고 오시면 아이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재미있어 할 텐데. 그러면 체험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예. 구경도 시켜주고 대장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설명도 해주고 그럼 되게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근데 꼬마애 치고 모루를 알더라고요. 모루? 쇠를 받쳐놓고 치는 모루. 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네. 꼬마애가 아저씨 이건 모루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깜짝 놀라요. 네 어떻게 하니? 그럼 책에서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 네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도 안 본 것보다는 본 게 낫다라고 예. 그렇게 이제 오면 설명들 자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몇 년째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거기는 거의 부모님들이 77년 면허가 있어요. 거기 철공소 면허가. 그러니까 그 전부터 원래 주 대장간은 네. 옛날 신도안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예, 예. 거기에서 쭉 하시다가 어. 그 철거되면서 아. 연산이라는 곳은 하나의 오일장이었어요. 예. 5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장을 보던 장소.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던 데인데 아예 이쪽으로 옮기신 그렇죠. 거군요. 철거되면서 연산에서 그 대장간을 다시 해서 하신 거죠. 그 신도안은 계룡시 지금 그렇죠. 그렇죠. 계룡돼 네. 있는 그쪽인 그렇죠. 거죠. 네. 원래 그쪽이 터셨군요. 어떻습니까? 논산에서 대장간이 거의 뭐 유일한 대장간인가요? 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대장간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하시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예. 이제 자식들이 전수를 못 받으니까 다 없어졌죠 이제.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 연산 대장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이런 대장간이 얼마나 지금 남아 있을까요? 지금은 한 40-50군데가 남아 있는데요. 네네. 종합적인 대장간이 아닌 그냥 단순 한 가지 품목 가지고도 대장간 간판에 네. 그렇게 써 있는 곳도 있고 또 종합적으로 하시는 곳은 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연산 대장간은 다 뭐뭐 만드시는 거예요? 농기구하고 뭐 식도. 예, 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손님들이 원하시는 물건들. 맞춤형으로도 해주시는군요. 네,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만들어 주시고 못 만드는 건 못 만들고. 아니 근데 사실 저는 50대인데도 사실 대장간이 뭐 하는 데인지는 아는데 직접 가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드라마에서 옛날 드라마에서 이제 대장간 모습을 많이 지켜봤고 그 옛날에는 이 대장간이 국가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대장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조금 그리듯이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반적으로 대장간 하면 이 공장처럼 무리을이 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막상 가보면 소규모예요. 진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덕에 불 펴놓고 모르놓고 혼자 망치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많아요. 예.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쪽에 이제 불이 네, 그렇죠. 화덕이 있고 그렇죠. 한쪽에 이제 모루 그렇죠. 펼쳐놓고 두드리는 그렇죠. 데가 있고 그 공간이 전부일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조금 규모가 조금 커요. 예. 근데 막상 가보면 기계 같은 건 놓을 수도 없고 좁아서. 다 수작업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스프링 안마 있고 하덕 있고 모루 있고 이렇게 공간 딱 갖춰져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형제가 다 대장 일을 하거든요. 몇 형제세요? 3형제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저희 큰형은 경남 산청 동의봉안촌 안에서 네. 대장간을 저희 4대 조카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연사는 제가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 네. 산청 같은 경우는 좀 대장간 규모치고는 좀 큰 편이에요. 좀. 그래서 거기는 기계들이 좀 신식 기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삼형제가 또 아버님 그 가업을 잇는다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화로가 저는 이제 뭐 제철소 하면 용광로를 떠올리잖아요. 어쨌든 대장간도 이 화로가 좀 상징 같은 걸 텐데. 그렇죠. 몇 도 정도 돼요? 거기 불이? 불이 이제 옛날에는 풀무질이라고 해서 네.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바람을 넣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전기로 바람을 넣어주는 그런 후황을 틀어줘요. 예. 그걸로 온도 조절을 하는데 세게 틀면 한 2000도까지 올라가는데 1538도가 되면 쇠가 녹아요. 용광로는 쇠를 녹여서 붓는 거고 네. 대장간은 쇠를 달궈서 단조하는 거. 아. 그래서 1500도가 넘어서 쇠가 녹으면 물건을 못 만들잖아요. 녹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녹을 때까지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1300도에서 1400도 사이에 이렇게 딱 쇠를 보면 노랗게 익어가요. 벼 익듯이. 예. 그러면 손에 무리도 안 가고 쇠도 착착 늘어나고. 적당한 주저하기 적당한 그 그렇죠. 온도가 있는 거네요. 야, 그럼 그 불은 어떻게 24시간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불을 피죠. 그리고 이제 해에 따라서 예. 겨울에는 일찍 불을 끄고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좀 늦게 끄고 예. 불을 끄고 가죠. 제가 보니까 겨울에는 일하시기 좀 괜찮을 것 같고. 반대예요. 아니에요? 여름에는 막 쪄 죽을 것 같은데. 겨울에는 불을 떼면 따뜻할 것 같죠. 예. 불이 앞으로 안 나오고 연통으로 다 빠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름에는 불이 앞으로 나와요. 열이. 네. 그래서 더워요. 겨울에는 춥고. 겨울에는 반대로. 춥고 여름에는 덥고. 네. 다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일하기는 진짜 힘드신 거네요. 사시사철. 겨울에는 발 둥둥둥거리면서 일하고 어. 여름에는 하나 만들고 저 멀리 떨어져 있다 땀 식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 같은 거 이런 거는 에어컨 틀어도 시원한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먼지가 많아서 예. 금방 고장 날 거예요. 진짜 좀 극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 참 일단 생각하기도 싫지만 최근에 너무나 큰 산불이 나서 피해가 네. 컸지 않습니까? 이 불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대장장이도 불을 다루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굉장히 전통적으로 좀 의식 같은 거 치러지는 옛날에 막 드라마 보면은 그런 의식도 치르고 그러는데 그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는 고사를 지내요. 아, 그 고사에 고사하면 이렇게 돼지머리 놓고 이렇게 돼지머리는 안 넣고 예. 그냥 시루떡 넣고 예. 과일 몇 개 하고 묵, 막걸리하고 이렇게 넣고 이제 촛불 켜놓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계 고장 나지 말라고 절하는 거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예. 전에 그 유래는 저희 아버지가 기계 이제 스프링 안마 쇠를 달궈서 때리는 기계가 있어요. 예. 그게 뭐 하루 이틀 걸로 쉽게 고장 나는 거예요. 그게 고장 나면 골치 아프거든요, 사실. 해보니까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 쉽게 만지는 것도 쉽지 않고 무게도 무겁고. 근데 어느 날 고사를 지내고 난 다음부터 기계가 안 고장 나는 거예요. 아. 기계가 희한하네. 안 고장 나니까 계속 지내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엄마가. 예. 그래가지고 고장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마음은 예. 그냥 힘든 일 하고 위험한 일 하니까 네. 안전하게 무탈하게 일하게 해달라고 그냥 마음의 정성이죠. 그렇군요. 저희도 네. 그렇게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지냈는데 지금은 딱 3번 지내요. 네. 음력으로 1월달, 3월달, 10월달. 그럼 지내고 나면 저도 마음 편하고 예. 우선 마음이 편안하니까 좋죠. 네, 그게. 네. 어떻습니까? 지금 조카까지 4대가
대장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리고 지금 유성배 씨하고 또 형님, 네네. 형님까지, 그것도 조카까지 4대. 이 유성배 씨는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경력으로 따지다 보면 뭐 대장일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예. 뭐 알바하고 상표 붙이고 그렇게 된 지는 한 40년이 넘었죠. 본격적으로 뛰어드신 건 언제? 본격적으로 넘은 것도 한 15년 이상 넘었고. 예,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연산대장간에 그 제일 좀 자랑할 만한 제품은 어떤 게 있죠? 특화된 제품이기다 보다는요.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농기구가. 예. 강원도는 두껍고 뭐 저기 밑에 지방은 좀 얇고 흙 토양 재질에 따라 농기구가 다 다르더라고요. 강원도 쪽은 아무래도 돌이나 네. 이런 게 좀 많아서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이 충청도에서 만든 물건을 강원도에서 쓰면은 안 맞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나가는 게 이제 아버지께서 개발해 내신 벽체호미하고 벽체호미, 네. 호미인데 벽체호미는 또 이 어떻게? 병풍처럼 이렇게 넓게 펴진 호미가 있어요. 예, 모양이 이렇게 예. 삼각형처럼 그렇죠. 이렇게 생긴 그 예. 호미요. 예. 그걸 벽체호미라고 하고 선호미는 그 벽체호미보다 좀 더 크고 예. 서서 할 수 있는 거. 그 좀 길다란 거. 그렇죠. 긴, 이렇게 앉아서 호미질하는 게 아니라 네. 서서 하는. 예. 요새는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서서 하는 선호미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 두 개가 많이 나가고요. 네네. 지금은 저희 형하고 저하고 이제 많이 개발한 게 있어가지고 예. 그런 개발품들이 많이 나가요. 또 어떤 그러니까 걸 보편적으로 만드세요? 다양하게 골고루 잘 나가신다고 보면 돼요. 예. 칼도 만드시고. 칼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자랑 같지만 제가 봤을 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저희 형이 완전 독보적인 것 같아요. 네. 잘해요. 이 대장간에서 칼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전문적인 요리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칼 맞추시나요? 전문적으로 요리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개성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예. 이 요리하신 분은 자기가 이게 손에 딱 잡아봐서 맞아야 써요. 예. 그 요리사들한테 칼 선물하면 저도 안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리사분들은 그분들이 직접 와서 고르고 만져보고 주문을 하시는 경향이 많고 예. 그리고 일반 주부님들 그리고 뭐 아저씨들도 많이 사가시고 거의 한 7, 80%가 주부님들이죠. 뭐. 이 집 칼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인기가 있죠. 왜 뭐 특별한 비법이 있으세요? 쇠 재질부터가 다르니까요. 똑같은 쇠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달라요, 그게? 그 쇠를 구분해서 가격이 나눠지고 예. 만드는 과정도 달라지는데요. 쇠가 고급으로 가면 갈수록 그 기계로 때리는 한마질이 안 돼요. 늘어나질 않아요, 쇠가. 그러니까 그 쇠를 다른 대장간 갖다 줘서 때리라고 하면 못 때려요. 예. 늘어나지를 않으니까. 뭐 비율이란 배합 비율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그거는 건가요? 쇠 재질의 배합 비율이고 쇠를 재단하면 칼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쇠가 너무 단단하고 좋다 보니까 이걸 못 늘리는 거예요. 그 모양을 못 만들어내는군요.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10분이면 늘릴 걸 다른 데 주면은 뭐 이틀 걸리고 3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특화된 기술이 있으시군요. 네, 저희도 처음에는 헤맸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헤매면서 계속 터득하면서 요령을 터득하니까 이제 금방금방 하는 거죠. 그거는 비밀인 거죠. 그 비법은. 뭐 비밀이기보다는 하면서 느껴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뭐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칼 하나 만들려면은 대장간에서 칼 하나 만들려면은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되고 몇 번이나 망치질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그러는 거죠. 우선 칼을 만들려면 재단을 하죠. 예. 재단을 해서 칼 모양을 만들고 연마를 하고 열 처리를 하고 핸들, 손잡이를 끼고. 근데 그게 하루에 대량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농기구도 만들어야지 또 칼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물량이 많이 안 나오죠. 하루에 몇 개나 만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많이 만들 때는 칼만 만들면 20, 30자루도 만드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희가 인원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2명이서 그거 나오는 것도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하면서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문량은 맞추실 정도로?
주문 도매는 낼 수도 없고요. 아, 그 하지도 못하고 예. 그냥 오시는 손님들 소매. 진짜 그 진가를 아시는 분들만 그렇죠. 오셔가지고 사실은 요즘 이게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제로 대장장이가 직접 만든 거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이제 칼질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뭐 칼에 농기구에. 네, 칼이요, 칼. 칼은 그게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칼 강제를 잘라다가 네. 단조 없이 날만 세우는 경우는 단조라는 거는 뭘 말해요? 멀겋게 달궈가지고 단조 두드려주는 거죠. 네, 네. 조직이 파괴되면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쇠 재질을. 근데 그런 가정을 안 걸치고 네. 그냥 쇠 모양만 따서 날만 갈면 네. 아무래도 단조 제품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죠. 아.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 가격이 싸요. 저희도 그렇게 만들면 되게 싸요. 그럼 그 단조 과정을 거쳐야 칼이 이렇게 잘 드는 건가요? 그렇죠. 맞아야 걔도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쓸었을 때 잘 들고 예. 저희는 이제 단조는 기본이고요. 예. 단조를 하고 난 다음에 칼을 연마를 하잖아요. 잘 들게. 가는 거. 예. 연마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돌 그라인더 막 돌아가는 굴에 양손 잡고 막 하는데 한 달만 하면 어깨, 엘보, 손목 다 아파요. 그러니까 오래 하고 싶어도 한 10년만 하면 아마 이게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 잡을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 체력 소모가 크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도 꼬박꼬박 좀 드시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요, 참은 잘 안 먹는 편이고요. 네. 체력 관리 좀 하세요? 체력 관리는 밥을 많이 먹죠. 아.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어요. 그래서. 많이 안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그리고 좀 걱정이 되는 게 아무래도 무거운 도구들도 쓰시지만은 불이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치거나 이런 위험도 많지 않을까. 부상당하거나 이런 경우 많지 않으세요? 이제 석탄을 떼다 보면 네. 석탄이 타면서 탁탁 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옷이나 이제 얼굴에 이제 부딪히면 흉터가 나고 그리고 그건 이제 불 조절을 하면 그 위험하지 않게 잘 할 수 있고요. 이제 기계 같은 거 다룰 때를 조심해야 돼요. 순간 방심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조심.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손이 고우셔요. 저는 굉장히 손이 거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유성배 님께서 근데 굉장히 손이 두터우시네요. 네, 두꺼워요. 네. 원래 두꺼워요. 그러니까 힘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팔씨름하면 매일 져요. 어. 이 망치질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힘 가져가면 탁탁 해요. 그렇군요. 네. 요령이 또 그게 있군요. 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네. 하면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뭐 되는 일이겠습니까? 왜 대장간이 그런데 이렇게 없어지는 걸까요? 우선은 판로가 이제 수입산에 많이 막혔고 네.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자식들이 이어서 하면 좋은데 비전이 없다 생각하니까 전수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그걸로 끄시겠죠. 예. 근데 저희는 이거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왔거든요. 저희도 이거 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이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그걸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네.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여기서 접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막상 해보니까 좀 더 일찍 들어와서 할 걸 그런 생각은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이 집이 굉장히 저희가 화제가 된 게 4대째 지금 이 가업을 이어서 하고 있다는 건데 1대 대장장이가 이제 할아버님, 할아버님 유영찬 씨고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렇게 쭉 대를 이어서 해오게 되셨는지요? 그 할아버지는 항해도 9월산이 고향이시다 보니까 네. 그 고모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사시다가 이 계룡산 쪽으로 피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정착하면서 대장간을 하시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동네 사람들도 같이 일하면서 같이 먹고 그게 많이 도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버지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가업을, 예. 배우신 거죠. 아버지는 몇 살부터 시작을 하셨대요? 12살. 12살 때부터. 근데 그 아버지도 처음에는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그러던데. 아버지는 아버지 형제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요. 예. 아버지가 그 막내에서 바로 위에 다섯째인데 형들이 이제 대장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기 낄 틈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따라 이게 장날 장터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다가 그 둘째 큰아버지가 그 연산에서 자리 잡고 대장간을 하시다가 본인은 안 하겠다. 아버지 보고 자네가 해라 해가지고 네. 그걸 인수해서 대장간을 하신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아버지가 이어받고 그 아버지가 한참 열심히 일하실 때만 해도 주변에 굉장히 대장간이 성업을 하던 그런 때였죠. 그렇죠. 예. 네. 예. 그 일대가 그 대장간 마을이었나 봐요. 대장간 마을이었어도 그 옛날에 대장간이 그렇게 많았어도 예. 거의 배림계라고 하죠. 쓰시던 거 뭐 무뎌지면 삐쪽하게 해주고 막걸리 한 잔 먹고 퉁치고 수선해주고. 네, 그런 시대라 예. 돈을 벌었나 못 벌었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 매일 술만 그 대장간 하시는 분들 매일 술만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솜씨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일대에서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러던데 유명한 대장장이셨다고. 네네 예, 유명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거의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었고요. 예. 오시면은 농기구도 만들어서 그 아버지도 그걸 어떻게 알으셨나 이 각도 어떻게 밭일을 하면 농기구가 어떻게 잘 받을까 흙을 잘 받을까 예.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셨겠죠. 어. 흙을 잘 탄다고 해요. 저희 물건을 사가면 흙을 흙탐을 잘 잘한다. 아, 이 집의 농기구는 흙을 잘 탄다. 어. 그러니까 잘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아버지한테 이 대장간 일을 배우려고 후계자가 되려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던데. 아버지 성격에는 안 받아주셨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그것도 까다롭게. 네. 그 아버지한테 배우신 거잖아요. 아니요, 안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안 배우셨어요? 그럼 어떻게 익히셨어요? 그 저희 형제들이 어렸을 때 그 안방문을 열고 마루에 앉으면 시골은 마루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루 앞에 이렇게 보면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럼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 양매질하는 거 매일 구경하고 저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돈 없으면 그 일하는데 이렇게 주섬주섬 있으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그땐 지폐죠. 네. 지폐 있으면 주워다 뭐 사다 먹고 그렇게 보고 본 것도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잘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 일을 배우신 거죠. 아버지가 굉장히 동네에서 인심을 많이 사셨나 봐요. 그 할아버지 때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네에 배고프고 먹을 거 없는 분들 있죠. 예. 먹지 못하시는 분들. 네. 그냥 형식상이라도 대장간에서 와서 일을 조금 도와주고 아.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거의 뭐 고용 창출처럼. 고용 창출일 수도 있지만은 어. 인심이 좋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한참 때는 뭐 네. 한 20명 넘게 그 같이 사셨다 그러던데요. 대가족. 그 할아버지가 자기 자신은 못 먹어도 그 주위 사람들은 배불리 먹여라. 예. 그런 마인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버님도 이어받아 가지고 보고 자랐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그대로. 예, 예. 그렇게 베푸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 다섯째인가 그렇게 됐는데도 그 네.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아버님이 좀 재주가 좋으셨나 봐요. 네,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으시니까 늦게까지 하셨겠죠. 늦게까지 하고 네. 그리고 아버님의 대를 잇게 되고 그렇게 실력도 뛰어나서 그 연산 일대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는데 또 엄청 부지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새벽이 되면 첫차 예. 완전 버스를 타고 다니셨는데 첫차 타고 나가셨다가 밤늦게 들어오시곤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일 끝내고 집에 오시면 식사하시고 바로 주무시는 거예요. 예,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그렇죠? 어렸을 때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예, 아, 오시자마자 저렇게 잠이 올까? 예. 저 7시, 8시 돼서 저렇게 주무실까? 그런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막상 대장간 일을 하니까 저도 똑같이 7시 되면 자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네. 굉장히 힘드니까. 그거 예. 5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어요, 제가. 몸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9시 뉴스를 못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잠을 자야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10시, 11시 자면요. 졸려가지고 일을 못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직접 대장장이 삶을 살아보시니까 아버님의 삶이 이제 그때서야 이해가 그때서 되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도 아버님만큼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 수발을 여자 하느라고. 대장부입니다. 어떠셨는데요? 그 장사 같은 건 어머니가 다 하셨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억센 면도 있긴 있어요. 예, 예. 어차피 옛날에는 시골 장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옛날 어머니들은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 예. 먹여서 살리고 본인들 위해서 이렇게 하려면 억세야 살 수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그런 면이 많이 쑥그러져서 아쉽죠. 네, 애기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래도 어머님이 장터에서 장사도 하셨지만은 또 집안에 그 수십 명씩 드나들던 대살림을 또 하셨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다 건사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그 어머니가 그 대장간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예. 오시면은 새참으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국수를 좋아하시니까 매일 국수 삶아가지고 매일 내다가 이렇게 먹였던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늘 봤던 모습들. 국수도 아마 솥에다 한솥 끓이시지 많이 않으셨을까. 끓이셨죠. 그렇습니다. 그 어렸을 때 기억하면은 떠오르는 풍경 같은 게 어떻습니까? 집의 풍경은. 떠오르는 풍경은 그냥 마루에 앉아서 그 대장간 구경했던 거. 그게 제일 많이 있어요. 예, 늘. 네, 늘. 문 열면 학교 갔다 와서도 보면 대장일 하고 있는 거 보면 구경하고. 뭐 쉬는 날도 마루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 매일 대장일하고. 집이 조용할 날은 없었겠어요. 맨날 두드리는 소리에. 지금은 시끄럽게 느껴지는데 그때는 시끄럽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그냥 생활의 소리로. 그렇죠. 변해버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유성배 씨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대장간을 쳐다보면서 살았지만 사실 본인이 대장장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도 하셨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인연으로 어떤 운명으로 이 또 3대째 가업을 이어받아서 대장장이가 되셨는지 그 얘기는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장간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지금 4대째 대장간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충남 논산의 연산 대장간 유성배 씨였습니다.